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팀 탐방 피닉스 선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피닉스는 정말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에 가까운 팀이었죠. 네, 크리스 폴, 데빈 부커, 디안드레 에이튼, 자, 이런 선수들과 함께 파이널에 진출을 해서 미러키를 상대로 시리즈 첫 2경기를 잡아냈었습니다. 대망의 우승까지 딱 2승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내리 4연패하면서 결국 준우승에 머물렀죠. 이후에 피닉스는 거짓말처럼 침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라운드 탈락했었고 쭉쭉 미끄러지다가 급기야 지난 시즌에는 마이크 부덴홀저라는 명장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30승대에 그치면서 플레인 토너먼트도 맛보지 못했죠. 케빈 듀란트,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서로 시너지 효과가 아예 나질 않는 이 3명으로는 서부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닉스 선즈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맷 이시비아 구단주, 이 이시비아가 피닉스 스포츠의 이 제럴드 부르게의 보도에 따르면 구단 직원에게 메일을 전송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구단 문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구단주의 메일이죠.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영상 검토, 그 다음에 공격 전략 설계, 드래프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의사 결정 및 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서 저는 살짝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동안 맷 이시비아 구단주가 의사 결정은 당연히 구단주니까 해야 하는데 팀 운영에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잘렸지만 제임스 존스 단장이 때로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 허수아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거는 맷 이시비아 구단주가 결국에는 지나치게 단장이나 혹은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맷 이시비아 구단주가 의사결정 및 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 이야기가 오히려 선즈 팬들에게 더 가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감독 교체 삽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프랭크 보겔 자르더니 부덴홀저 감독 데려왔고 부덴홀저 감독 오자마자 1년 만에 잘랐어요. 그리고 이 부덴홀저 감독이 이끌던 지난 시즌의 피닉스는 서부 컨퍼런스 11위였습니다.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하지 못했고요. 36승 46패, 승률 43.9%. 윈 나우, 당장 이겨야 되는 피닉스인데 듀란트,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데리고 36승, 굉장히 깝깝한 거죠.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시즌 끝나자마자 그냥 부덴홀저 감독 잘라버렸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조금 더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데빈 부커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피닉스는 부커의 팀입니다. 듀란트의 팀 아니죠. 부커의 팀인데 데빈 부커와 부덴홀저 감독이 시즌 막판에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만큼 슈퍼스타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적도 별로였죠. 아예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감독으로 조던 오트, 조던이 고트다. 이게 아니라 조던 오트라는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헤드코치 경험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잔뼈는 국습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애틀란타에서 비디오 코디네이터를 했었고요. 그때 공교롭게도 부덴홀저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었죠. 그리고 16년부터 22년까지는 브루클린 네츠 어시스턴트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4년까지는 레이커스, 지난 시즌에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였어요. 여러 인물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브라이언트 코치도 있었고 크리스 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던 오트도 후보였는데 결국에는 데빈 부커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피닉스 선즈는 어차피 듀란트는 팔 거고 브래들리 빌은 피닉스에서 공헌한 바가 크지 않고 반면에 데빈 부커는 피닉스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맷 이시비아 구단주가 데빈 부커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커는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인물로 조던 오트를 꼽았다고 해요. 자, 일단 모든 면접이 그렇겠지만 그 감독을 뽑을 때 구단주 혹은 구단 수뇌부와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던 오트가 굉장히 말을 잘 하더라고요. 농구계가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최신식 마인드를 보여줬다. 이게 구단의 입장이었어요. 조던 오트가 농구계가 하지 않았던 일이 몇 가지 있다면서 최신식 마인드를 보여줬다. 이게 마음에 들었다. 그 다음에 리그 전반적인 추세와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경로를 연구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커뮤니케이션, 수비 창의성, 그리고 직업적인 또 업무 윤리도 함께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데빈 부커뿐만 아니라 피닉스 구단 수뇌부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헤드코치 경험은 없지만 최근 들어서 감독 경험이 없었다가 젊은 나이에 감독이 돼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가장 가까운 챔피언으로는 뭐 조 마줄라가 있겠고, 또 비록 잘리긴 했습니다만 타일러 젠킨스도 마찬가지였고, 또 경력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마크 데이그널트, 현재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우대하고 맨날 감독이 그 나물에 그 밥이야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한 번도 풀타임 헤드코치를 맡지 않았던 어시스턴트 코치들, 10년 넘게 감독들을 보좌하면서 NBA라는 바닥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런 젊은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리그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피닉스처럼 몇 년 동안 정체됐던 팀들이 더 활기를 띨 수 있겠죠.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구단 수뇌부든 데빈 부커든 이 조던 오트라는 어시스턴트 코치를 감독으로 뽑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케빈 듀란트에 대한 소식을 따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케빈 듀란트는 일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디 애슬레틱의 켈리 이코의 기사에 따르면 피닉스가 듀란트에 대한 가격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대다 라고도 전했습니다. 일단 피닉스 선즈와 휴스턴 로켓츠는 계속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트레이드 문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피닉스 선즈가 잃어버린 픽이 휴스턴에게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링크가 돼 있어요. 자, 일단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듀란트, 그 다음에 브래들리 빌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1라운드 지명권을 무지막지하게 소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팀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 반면에 피닉스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가 듀란트를 내보내면서 샐러리 덤프도 받아가고 유망주도 받아와야 되지만 일단 지명권이 필요해. 그래서 듀란트를 내보내면서 휴스턴과 만약에 딜을 한다면 휴스턴이 현재 가지고 있는 2025년 1라운드 10순위 픽 회수가 목표가 되는 거겠죠. 10순위면 로터리 픽이고 충분히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 선즈는 듀란트를 내보내면서 유망주, 지명권, 즉시 전력감, 혹은 샐러리 덤프, 이렇게 원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휴스턴이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다수의 유망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유망주 차고 넘칩니다.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오히려 진짜 캠 위트모어라든지 아니면 리드 셰퍼드 같은 뛰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 자체도 무게감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알퍼렌스 생군과 제일런 그린의 연장 계약은 시작이 됐죠. 생군과 그린은 휴스턴과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와 연장 계약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를 트레이드 매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 아멘 탐슨과 연장 계약 협상을 해야 되죠. 아멘 탐슨은 웬만하면 휴스턴이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NFS, 나포 세일일 겁니다. 웬만해서는 아멘 탐슨을 팔지 않을 텐데, 휴스턴 입장에서도 유망주가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때 무려 이 젊은 선수들로 2번 시드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달릴 수 있고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긴 해요. 다만 휴스턴 로켓츠의 지금 로스터의 최대 약점은 득점원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데빈 부커와도 링크가 돼 있고 케빈 듀란트와도 지금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메 우도카 감독을 비롯해서 휴스턴 로켓츠의 틸만 퍼티타 구단주의 입김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빠르게 지금 듀란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듀란트 딜에 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 다만 이메 우도카 감독은 프레드 밴블릿과 제임스 하든, 이 두 명 중에 하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밴블릿을 선택했습니다. 본인과 똑같은 언드래프트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수비를 못하고 나이가 든 선수보다는 빠르고 날래고 팀 디펜스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는 밴블릿을 뽑은 거죠. 선택한 거죠. 자, 그런 이메 우도카 감독의 성향상 듀란트를 데려올까라는 의문은 들긴 하는데, 듀란트의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면 휴스턴 로켓츠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감보, 피닉스 쪽에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 감보의 보도에 따르면 양 팀은 2월 이후에는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피닉스 선즈는 그동안 왜 대화가 없었냐면 휴스턴 로켓츠가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단장과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지금 듀란트를 이동시키는 데에 쓸만한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단장과 감독을 선임을 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는 또 트레이드가 되더라도 드래프트 이전에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시즌이 7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듀란트의 트레이드가 아마 향후 한 3주 정도 동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굉장히 저는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ESPN 쪽에서 때린 기사니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ESPN의 이 안드레 스넬링스가 피닉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데빈 부커와 댈러스의 2025년 1순위 지명권이 이 트레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인데 그냥 뭐 재미로만 보세요. 댈러스는 데빈 부커, 그 다음에 2025년 1라운드 지명권 29순위, 그리고 2028년 1라운드 픽, 2029년 1라운드 픽 스왑을 받고요. 피닉스는 2025년 1순위 픽, 뭐 플래그 뽑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 탐슨, PJ 워싱턴, 나지 마샬, 캘럼 마틴, 이 4명의 공통점은 전부 다 몸값이 15밀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묶고 플래그까지 내보내면서 부커와 픽을 가져온다는 건데 이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저는 그냥 뭐 재미로 볼 수 있는 ESPN이 흔히 뭐 그냥 조회수 8위 그런 트레이드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프시즌이니까 이런 것도 보면 재밌죠. 자, 그리고 지난 시즌 피닉스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었다가 부데노저 감독 눈밖에 나면서 벤치로 강등됐던 타이어스 존스, 세크라멘토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훅스와입의 마이클 스코터의 기사에 따르면 오프시즌 세크라멘토는 백코트를 보강하고자 하는데 타이어스 존스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타이어스 존스의 가장 큰 강점은 효율성이죠. 효율성. 일단 지난 시즌 기록을 보시면 3점도 41.4%고요. 5.3개 어시스트를 뿌리는 동안 턴오버는 1개 남짓이에요. 어떤 팀에 갖다 놔도 ATR은 5대1 전후입니다. 5대1. 2.5대1만 돼도 오케이인데 5대1이 되는 선수예요. 안정적인 패스만 추구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게 강점이니까. 그러면서 득점력이 아예 떨어지지도 않고 또 FA인데 아직까지는 재수 3수가 필요해요. 지난 시즌 피닉스에서 재수에 실패했습니다. 기록은 훌륭하지만 타이어 존스 본인이 원했던 그런 스탯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수를 택할 수도 있는데 이 타이어 존스가 피닉스를 떠나서 세크라멘토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25-26 시즌 세크라멘토의 예상 주전 로스터를 살펴보면 타이어 존스가 오든 말든 뭐 그건 별개로 키온 앨리스, 잭 라빈, 더마 드로잔, 키건 머레이, 도만타스 사보니스일 텐데 분명히 키온 앨리스는 플레이메이커나 퍼실리테이터의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디펜더 혹은 스팟업 슈터로 써야지.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에서 뛰었던 타이어스 존스를 충분히 영입 고려할 수 있겠고 존스의 지난 시즌은 언해피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출전 시간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포인트 가드로 나서면서 듀란트에게도 볼 줘야 돼, 브래들리 빌도 챙겨야 돼, 데빈 부커도 살려줘야 돼. 아마 지난 시즌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던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크라멘토에 가서 절대적으로 메인 볼핸들러가 필요한 이 세크라멘토와 타이어스 존스의 궁합은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피닉스 선즈 볕들 날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전망은 아주 어둡습니다. 듀란트를 내보내는 대가로 어떤 자산을 받아오느냐가 중요하고 가운데 있는 브래들리 빌은 처분 불가예요. 왜냐? 트레이드 거부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브래들리 빌은 피닉스 선즈 팬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나와 가족들은 피닉스의 삶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이 지금은 브래들리 빌이죠.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브래들리 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빌 본인이 뭐 피닉스에 만족하고 있으니 지금 피닉스의 맷 20이하 구단주는 그냥 빌 안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케빈 듀란트를 매물로 어떤 자산을 갖고 오느냐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닉스 선즈와 케빈 듀란트의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감독도 왔고 단장도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닉스 선즈는 드래프트 전까지 듀란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 부분이 아주 궁금하고 아마도 30개 팀 가운데 가장 바쁜 팀이지 않을까, 가장 단장 간 전화를 많이 하는 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피닉스에 대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프시즌도 재밌잖아요. 이 오프시즌도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